오늘 제가 여기 강연을 맡기 전에요. 여기 주최하시는 분들 통해서 대략적인 성격을 전해 들었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왜냐하면 굉장히 연령층도 다양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소속도 되게 다양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같은 주제를 동일한 정도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좀 재미나게 하자. 그래서 실제 제목은 미래의 생활 모습인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 피처들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관심들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일본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제가 일본이라는 이제 사회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성장의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내 모바일 서비스 업체분들도 일본 서비스 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심들을 하시고, 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서비스들이 이제 답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본에 한 3년 전부터 SNS 서비스가 굉장히 붐을 타고 있고 지금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3대 SNS 서비스가 있죠. 모바게타운, 그리, 믹시라고 하는 3대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모바게타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10월달 사용자 수를 보면 1,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서비스냐? 그냥 한국의 싸이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바게타운의 특징은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그리나 믹시와 같은 SNS는 유선과 같이 접목이 돼요. 근데 이 모바게타운은 오로지 모바일, 휴대폰만을 가지고 이 정도 사용자 수를 흡입한 굉장한 서비스입니다. 월간 페이지 뷰 추이를 보면요, 10월 기준으로 238억 PV예요. 월간 PV가. 이게 아마 수치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월간 전체 서비스 페이지 월간 PV가 약 190에서 200 P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만 가지고 이 정도 PV가 나온다는 건 얼마나 일본에서 SNS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하고 또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리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사실 앞에서 보셨던 모바게타운보다 좀 더 그래프가 다이나믹하죠. 이것 역시 1,5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지금 쓰고 있고요. 월간 PV 역시 234억 PV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믹시라고 하는 서비스도 다르지 않아요. 이 그래프는 2007년도부터의 이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 하단에 진한 주황색이 모바일에서의 PV고요. 상단에 연한 주황색이 PC에서의 PV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PC에서의 이제 유입량이 되게 많았죠. 이용량이. 그러나 한 달 한 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보시면 현재는 모바일에서의 이용량이 P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사회가 작년부터 PC 출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죠. 휴대폰의 소비량이 대략 연간 5천, 6천만 대가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PC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인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고로 이 믹시의 이제 가사라 겐지라고 하는 대표이사는 2008년도 포브스 아시아판에서 선정한 일본의 40대 부자 중에 최연소 37위를 기록한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평가받은 자산이 약 7억 4천만 달러인데요.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일본에 가서 SNS를 창설하시면 아마 그 정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모바일 서비스, 특히나 SNS를 중심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일본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트위터를 쓰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박종란 님도 트위터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모바일 서비스의 성장, 그리고 또 이러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사진이나
아이디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이제 트위터에 대한 성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어느 정도 익명성은 있긴 하지만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제 사용을 하는 습성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지난 10월 아마 제가 27일인가 기억하는데요. 강남 스타타워에 불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무도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실시간적인 미디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측에 있는 화면은 이것도 약 한 달 정도 된 일인데 일본의 그 전철이 멈춰선 일이 있었어요. 올해 6월, 7월 달 이제 그 장마철에 일본의 A급 태풍 3개가 이제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쿄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전철이 다 멈춰섰고요. 인명 피해도 있었고 도로 곳곳에 나무나 뭐 전봇대 이런 것들이 쓰러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피해에 대한 그런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달 전에 또 전철이 멈춰서니까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막 실시간적으로 날리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거를 뉴스에서 찾아보고자 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트위터를 통해서 일본 사람을 팔로잉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실시간적으로 이런 이슈가 지금 있구나.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이제 즉시성의 모바일 특성이 바로 이 서비스의 성장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서비스를 성장시킨 주역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실 거예요. QR코드라고. QR코드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저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은 저런 코드를 읽어드리면 저 안에 내포되어 있는 URL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브라우저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본의 맥도날드 햄버거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그 포장지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뭐 칼로리나 영양, 알레르기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극심한 불경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에서는 국내 뭐 공인중개사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나 그런 영업 점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자신의 부동산 매물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큰 현수막이 걸려 있죠. 그래서 내가 저 건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저 건물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 거예요. 찍으면 저 건물에 대한 매매 정보가 나오죠. 뭐 몇 층에 어디에 몇 평이고 매매가가 어떻게 되고 연락처가 어디고 여기 집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한 수족관에 QR코드가 적용된 사례인데요. 내가 수족관에서 이렇게 특정 물고기를 보고자 할 때 물고기가 내 앞에 항상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특정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그 해당 물고기의 뭐 서식지는 어딘지, 습성은 어떻게 되는지, 먹이는 무엇인지, 뭐 다양한 종류의 칼라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보셨던 QR코드들은 보면 흑백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심플한 그러나 그것만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특정 이니셜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로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색깔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애완견 관련된 정보를 이제 주고받기도 하고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쇼핑몰 사이트예요. 거기서 이제 홍보하는 포스터인데 보시면 저렇게 강아지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게 이제 잘 홍보가 되면 저 QR코드만 봤을 때 이건 어느 업체의 QR코드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일본의 이제 가스우라초라고 하는 어협,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수협이죠. 이제 참치에 대한 직판, 그러니까 공판장이에요. 그래서 이 참치를 지금 막 그 원양어선을 통해서 잡아들이고 이게 어디에서 잡았고 몇 킬로그램이 나가고 이런 것들, 원산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한 3, 4개월 전에 왜 한우 파동 있을 때 한우 원산지를 뭐 알게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죠. 그러나 활성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한 것 같은데요. 이렇듯 QR코드는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QR코드가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도 활용이 됐죠.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재밌으세요? 혹시 그 여자 모델에만 눈을,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모래로 만든 QR코드가 과연 잘 읽혀질까라는 타이틀로, 실제 특정 일부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하나의 퍼포먼스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매년 휴가철이 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대급부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을 하죠. 특히 그 쓰레기에는 또 엄청난 양의 일회용 용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년간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해변들이 굉장히 훼손이 되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 지자체, 시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해서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많이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된 이벤트예요. 그래서 저 시내비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을 자주 하는 업체인데요. 저 실제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기 위해서 그런 사회공헌적인 냄새를 전혀 이제 가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 모델을 등장시켜서 좀 더 주목을 이끌고, 그래서 이걸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보지는 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단말로는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벤트 페이지만 딸랑 나오고 아무것도 없다더라 뭐 이러시는데, 아무튼 의미는 그런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QR코드가 활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아이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6월달부터 일본에서 아이폰 3G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이 통사를 통해서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의 대표이사님이시죠. 이분은 항상 어디를 가시던 항상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하세요. 아이폰은 인터넷 머신이다. 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은 아이폰을 이용하기 시작한 후 PC 이용 빈도수가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최근에 10월 말에 소프트뱅크의 3분기 결산 발표 자료 동영상에서 캡처한 건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프트뱅크에 관심이 많아서 매 분기별 그 결산 동영상을 봐요. 근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넷 머신이다. 그다음에 10분의 1로 PC의 이용량이 줄어들었다. 도대체 어떤 단말이길래 이 정도일까? 근데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결산 자료에 있는 자료예요. 보면은 일본 내에서 쇼핑과 블로그와 SNS 서비스들에 대한 유입 경로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즉 아이폰이 출시된 2008년에 보면 비교를 해보면 휴대폰과 PC에서의 경유, 이용량을 보면 급격하게 PC보다 휴대폰을 통한 경로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맨 앞에 SNS를 통해서 모바일에서의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고요. 이분이 이 아이폰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죠. 그게 뭐냐면 소프트뱅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소프트뱅크 호크스라고 하는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야구단이 성적이 좀 좋지 않아요. 작년에 일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센트럴 리그와 퍼시픽 리그로 이제 리그가 구분되어 있고요. 각 리그에 6개 팀이 존재해요. 근데 소프트뱅크의 작년 성적은 퍼시픽 리그의 꼴찌 6등이었어요. 그러나 이 손정희 사장이 아이폰 3G를 출시함과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야구단을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그 프로야구 개막 전에 모든 선수단을 모아놓고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후쿠오카 돔 야구장 내에 인조잔디를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특수 처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수단에게 아이폰 3G를 지급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고 이행을 했죠. 선수들에게 왜 아이폰을 지급했냐면 결국은 경기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폰만 지급한 게 아니고 그 아이폰 안에 그 선수들의 각종 데이터를 담아서 그 선수들이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동을 한다거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 이동을 할 때 항상 아이폰을 통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체크하고 동영상으로 돼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기량을 향상시키라는 의미에서 나눠준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이제 고쿠보라고 하는 이 팀의 간판 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많이 이제 TV 시청에서도 뭐 중계 방송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무런 뭐 당장 직접적인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킨다거나 이런 거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신이 주장하는 인터넷 머신이라고 하는 단말기를 통해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야구단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작년 꼴찌팀이요.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일본에서는 그 두 개의 리그가 서로 교류전을 해요. 그 교류전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일본 재팬 시리즈에 올라가지 않는 한. 근데 일본에서 2003년도부터 이 야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 교류전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이게 우승을 하니까 이제 더 언론에서 떠드는 거죠. 야, 아이폰이 이 정도의 좋은 사용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구나. 실제로 이 교류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났을 때 순위는 2위였어요. 그것도 1위 니오넨 파이터스라고 하는 그 팀에 이어서 한 게임 차로 2위를 하는 그런 아주 경이적인 꼴찌팀이 말이죠. 아주 경이적인 결과를 낳죠. 궁극적으로 연말 시즌에는 3위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작년에 6위였던 팀이 3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계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고 많이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조명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더 보실게요. 都内で行われたファッションイベント。大平さんが iPhone をかざすと、おー、エアバグがいくつも浮いていますね。カメラ画像の中にお店の商品がいくつも浮いています。 지금 보시는 저 화살표에 있는 게 에어태그라고 하는 겁니다. マスク屋さんですね。マスクの皿がいくつもあります。ソフトバンクが初めて公開した新機能。その名も世界カメラ。日本のベンチャー企業トンチロットが世界で初めて開発に成功しました。引き込み足や無線などから携帯カメラの位置を特定。その店の情報などが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카이 카메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흔히 말하면 이제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카메라로 피사체를 보는데 그 피사체 위에 실시간으로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컴파스와 그 다음에 GPS 기능을 활용해서 거리와 방위각을 계산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실사인 것처럼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떤 길찾기를 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길찾기를 하고 있을 때 처음 간 장소의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길거리에 가는 누군가에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그 정류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본다던가 어딘가에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될 텐데요.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리상에 특정 건물 위에 그거에 맞는 정보를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실제로 이러한 좋은 이거는 뭐 사회공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이벤트성 실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일본의 기후현에 다카야마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아이폰과 함께 산보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 산보를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아이폰을 가지고 저 산보 코스가 있습니다. 저 다카야마 시 안에 이제 산보 코스가 있는데 저 산보 코스를 이렇게 돌아다녀서 그 세카이 카메라를 이렇게 띄우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어태그라고 하는
그 이제 실제로 정보를 끌어주기 위한 그런 태그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그 태그들을 통해서 그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 유적지가 있다. 그럼 유적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내가 세핑해가지고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타 뭐 식당에 대한 식당 정보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 요소를 이제 가미를 했는데 퀴즈를 이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산보를 하다가 중간중간 이제 카메라를 기동해서 이렇게 보다가 퀴즈가 있으면 그 퀴즈를 풀고 이러한, 물론 퀴즈는 이 산보 코스에 관련된 퀴즈겠죠. 실제로 이게 그 화면이에요. 산보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에어태그들을 계속 떠다니죠.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 퀴즈 에어태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용성이 높은 그리고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만나서 이렇게 실제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 이렇게 탄생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사실 세카이 카메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가 그 다카야마 시 안에 있어요. 벤처 지적 시설에 있는데요. 그 시에서 시 차원에서 IT의 산업 육성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에 대한 IT에 대한 뭐 관심을 굉장히 증대시키고 시민 유대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시와 그 IT 벤처 지적 시설에 들어가 있는 여러 IT 기업들이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산보 코스에는 이 아이폰 세카이 카메라 외에도 몇 가지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참고로 아이폰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매일매일 그 선착순으로 아이폰을 또 대여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폰이 없다 하더라도 대여를 받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혹시나 여기에 뭐 11월 말까지니까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이다 미스오라고 하는 이제 예술가가 일본에 있어요. 지난 이제 91년도에 그 67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좀 유명하신 예술가인가 봐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96년도에 일본 긴자에 이분을 기리는 이제 미술관이 건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미술관에서 아이폰을 활용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근미래 그 미술관 전시 체험회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아이폰에 이제 그 근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폰을 들고 저 미술관을 진입을 하면 물론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S와 그다음에 방위각, 컴파스를 활용한 이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미술관에 진입을 하면 바로 음성 안내가 나오고요. 이 미술관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특정 그 예술 작품 앞에 이렇게 딱 내가 위치하면 내 그 현재 위치와 방위 각도에 맞춰서 이 미술 작품에 대한 추가 부가적인 정보가 단말기에서 흘러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말기를 가지고 특정 예술 작품 안에 내가 앞에 서 있거나 어떤 특정 그 예술 그 미술관 안에서 내가 돌아다닐 때 그 위치에 맞는 정보들이 이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가 흘러나오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쭉 몇 가지 실제 일본 내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모바일 서비스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또 비단 이것은 제가 아이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자료는 아니고 분명히 사용성이 높고 고객들의 니즈가 또 수용성이 높은 단말의 경우 그리고 또 유용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어플리케이션과의 만남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귀여운 고양이들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제가 그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 좀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준비를 좀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냐면 기존에 현재 익숙하게 활용하고 계신 일반 PC 기반의 유선 기반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제 과감하게 뛰쳐나오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저 가운데 있는 고양이 보시면 지금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하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모바일의 세계로 뛰어드십시오. 저 고양이가 만약에 뛰쳐나온다면 여기 지금 좁아 터진 데서 지금 누울 자리를 못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뛰어나온다면 저 윗부분에 있는 또 다른 그늘막에서 혼자 넓게 여유롭게 잘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짝을 만날 수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서 모바일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뛰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